박원순 서울시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품이다, 아니다. 결국 차기 대선 대권 주자는 박원순, 반기문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뭐 그렇게 일반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선 구도를 이제 얘기하기에는 정치 역정에서 1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총선 이후에 양당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앞질러 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기문, 박원순의 공통점이 안철수 현상, 그 다음에 최근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만약에 제3신당이 출연한다면 지금 야당 지지도를 앞지릅니다. 예. 그만큼 중원에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있다는 것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 에너지가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느냐? 반기문과 박원순이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죠. 여의도 정치와 멀리 있으면서도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제3세력,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국민의 에너지가 이분들한테 표현되는 것인데, 예. 이분들이 현실 정치에 착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런 감이 있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 견제용으로 친박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좀 많이 나간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개헌 논의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고. 개헌 논의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차기 논의입니다. 아, 그러네. 역심을 품는 거네, 역심을. 그렇죠. 영린, 용의 비늘을 건드리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주최한 친박 의원들도 당황할 정도로 화도 너무 나간 것이죠. 다시 투도를 한 국민인데, 어쨌든 두 분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현실 정치,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반기문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24에서 39.7%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친박, 비박, 심지어는 야당에서도 반기문이 우리 편이다. 자, 두 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다음 대선에 나왔다. 새민연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물론 뭐 양쪽 다 뭐 지역적 충북이고, 거기다가 이제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 유엔 사무총장 가지고 그때 승승장구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도 우리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다만 굳이 양쪽 한 군데 나온다면 그래도 지금 여권 새누리당 쪽이 좀 가능성이 많죠. 아무래도 야권은 다른 경쟁자들이 많죠. 나오면 반기문은 예, 굳이 보수 나온다면 쪽 새누리당이다. 뭐 이제 반기문 총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중도 보수 성향이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유력한 선수 보고 이제 자기 구단 소속이라고 뭐 야당은 참여정부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가 승승장구했으니까 우리 팀 소속이다. 뭐 새누리당은 저 사람의 플레이 스타일로 봤을 때는 우리 팀 아니냐 뭐 이렇게 서로 연구권을 주장하는데, 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나오면 어디로 나올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이 가능성이 높겠죠. 선수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선발이 보장되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은 지금 뭐 투수들이 절비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선발이 보장이 가능한 새누리당을 택할 가능성이 굳이 한다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과거에 뭐 고건 대망문도 있었고 안철수도 있었고, 이렇게 뭐 분위기 타고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이 정작 선거에서는 아니게 되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권이 원래 그렇습니까? 중원의 강자는 있죠. 중원의 강자는 뭐 쭉 박찬종, 고건 뭐 쭉 있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새누리당 경선에서 김황식 전 총리도 중원의 강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현실 정치에 딱 착지를 하자마자 거품이 꺼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도권 정치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뭐 지지도가 높은 국민의 열망은 있으나, 현실에 런칭이 됐을 때 과연 이대로 갈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늘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신선당, 신선들의 당, 신선당 당수 반기문 총장이 땅에 인간의 당으로 내려오려면, 이런 분들이, 인기 많은 분들이 인간의 당에서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 자체가 항상 뭐 안철수 현상 때도 그렇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죠. 현실 정치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누군가 나와서 이 상황을 정리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한 일국의 지도자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돼서는 안 되고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 되는 게 맞다. 그렇다면 반기문 그 총장의 정말 대권에 만약에 뜻이 있으시고 본인의 권력지가 있어서 이거 내가 한번 우리나라를 내가 잘 이끌어 봐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좀 무리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유엔 사무총장 그만두시고 현실 정치에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두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2016년 12월 달에 임기 끝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대권까지 1년 남는단 말입니다.
과연 1년 동안 본인이 우리 현실 정치에 적응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대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떤 비전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을 보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3, 4년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정치인, 예를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아래서부터 올라온 정치인이지 위에서 어느 순간 떨어진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반기문 정에 정말 정치 의식이 있으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그래야 나중에 안철수 전 대표처럼 갑자기 거품이 꺼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씀이고, 이제 구름에서 땅으로 내려오려면 뭐가 필요하면 낙하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낙하산. 친노의 낙하산을 장착할 것인가, 친박을 장착할 것인가, 전혀 다른 문제죠. 어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착지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 착지 지점이 용광로가 펄펄 뜨는 용암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